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빵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빵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빅맥 지수를 만든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에서 서울의 빵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빵값이 의미하는 우리 경제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코너가 날이 갈수록 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빵까지 이제 소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빵은 여기다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하죠.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빅맥 지수와 관련된 건데요. 물가가 원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빵값이 서울이 제일 비싸다. 좀 의아한 지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에 통계를 내놓은 곳이 이코노미스트지라는 데예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상당히 그 신뢰도나 권위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예. 경제계에서는 알아주는 정통 권위 기관이죠. 예. 거기서 운영하는 인텔렉추얼 유니트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 들으면 지식 띵크탱크죠. 예. 지식 띵크탱크에서 1990년부터 무려 지금 30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참 영광스럽게도 예. 빵값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예.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물가 조사라는 것은 예. 여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빵도 종류가 수백 수만 종이기 때문에 어떤 빵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빵은 그야말로 상징하는 바가 이것이 생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빵을 내 육체로 기억하라 이러고 교회에서 성만찬도 하고 이러는데 빵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생계비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런 면에서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고 우리 한번 이 대목을 굉장히 주시하고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의 당장 그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물가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잠깐 몇 개 국가는 안 돼요. 저희가 한 4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1kg을 이제 우리가 빵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은 뉴델리에서 14kg을 살 수 있다. 즉 14배 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17,600원, 파리가 7,100원, 홍콩이 4,700원, 그러니까 뉴델리가 1,240원. 이게 킬로그램당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요. 14배 차이인데 이 빵값 외에도 뭐 헤어컷이나 이런 비용은 또 좀 약간 다르다면서요? 예, 품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빵값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파리바게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의 파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국 파리보다도 빵값이 2배나 비싸죠. 네네. 그다음에 특히 높은 것은 와인. 와인값이요? 네, 와인값도 아주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양복, 남성 양복, 기성복 상하가 세계적으로 2등에 지금 랭크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비싸다? 예, 남성 정장이. 그리고 또 맥주 가격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맥주가 세계에서 3번째로 비싼 맥주입니다. 반면에 여성들 헤어컷 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차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먹고 사는 이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 빵 또는 그 외에 우유라든지 이런 생계 핵심적 식품 가격이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이건 심각한 어떤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품목별로 저희가 좀 알아봤고 빵이 이제 우리의 생계와도 연관돼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를 더한 결과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WCOL 지수 그리고 일반 물가 지수의 차이도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CPI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장 대표 지수로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의 EIU에서 내놓은 하고 상당히 조사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제품을 그것을 표본을 추출해서 5년마다 그걸 바꾸는데 약 435개 품목을 가중평균해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내는 저 통계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소비를 한다. 예. 예를 들어서 2, 3개월 살면서 소비를 한다 그랬을 때 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생계비를 위주로 한 거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국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그럽니다. 예. 또 하나의 차이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예. CPI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0.5% 오른 상태거든요. 예. 0.5%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근데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발표하고 있고 전 세계 IMF라든지 금융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 전년 동기 대비예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를 보는 것이지. 예. 우리나라 물가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는 한국에는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저 숫자가 상당히 국제 비교에는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총 통계를 보면 예. 빵은 1등이지만 모든 물건 지금 저 이코노미스트에서 약 160개 품목 예. 그중에서 5만 개 상품을 가중 평균에서 조사한 거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무려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7위요? 예, 세계 7위 올랐는데 그나마도 그 전해에 세계 6위였는데 1위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최근 1년간의 물가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물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예. 물가가 높으면 결국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코스트가 많이 들으니까요. 네.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우리 경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한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저희 그 진행자들도 매년 하는 앵커 멘트 중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 네. 거의 매년 쓰는 얘기라서 실제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다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어찌됐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는 소폭 오르기는 올랐으니까 네. 오른 배경이 뭘까요? 우리 물가가 지금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는 많은 상품들 중에서 예. 특히 먹고 마시는 이 식료품의 기본적으로 원가가 높아요.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거 예. 생산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큰 나라지만 미국은 과일 생산이 훨씬 더 쉬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 유통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네네. 생산 가격 높은 것도 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에 전복 가격이 예. 산지에서는 폭발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예. 지금 이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다 엉뚱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와인값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칠레라든지 이런 데하고 FTA를 해서 아주 싼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웬일인지 시중에서 와인을 먹으려면 예. 엄청나게 지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조적으로 높은 측면에 다만 우리는 예. 상대적으로 싼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예. 우리 지금 의료보험 같은 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럼요.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물가 지수가 좀 낮은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국제 생활 물가 지수가는 예. 분명히 높고 저 대목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물가만 생각하니까 작년에 물가가 높았으면 예. 올해 전년 동기 대비로 오르지만 않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절대 수준이 높다. 예. 자, 우리가 이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도 하고 최저임금도 높여주는데 예. 최저임금 10% 높여줘봤자 예. 저렇게 생활 물가가 높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생활 물가를 좀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예. 그것이 국민 생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면에서 생활 물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물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이제 마음가짐이나 어떤 의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대책은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으려면 이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디맨드 풀 인플레가 있고 하나는 코스트 푸시 이면가 있어요. 예. 디맨드 풀은 수요가 창출하는 건데 시중에 통화량이 많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통화량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봐서 예. 통화량 때문에 올라간다는 물가라기보다는 예. 지금 저 생필품의 경우에는 유통 단계에서의 지금 고질적인 예.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든지 예. 그밖에 중간에서 마진이 계속 붙는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경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 물가를 올렸을 경우에 다른 쪽에서 경쟁을 해주면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시장의 독점 체제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공급 체계 면에서 한번 물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다 손을 봐야 될 텐데요. 장보기가 겁난다고 늘 이제 주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고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빵과 함께한 오늘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